시간입니다. 화요일 2부 이 시간에는 민주당은 비상중으로 격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죠?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국회에서 윤리위 제소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억 원대 주식과 관련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어요. 관련해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 주식, 방위산업체 주식 2억 3천만 원을 산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수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의원의 생각이나 말이 네. 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으로나 하여튼 윤리 제소를 여당에서 했지만 네. 그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대선 끝나고 패배한 후보가 그게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제 주식을 매입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련 상임위 가기 전에 정리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원회의 제소 건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신탁심의 의뢰를 했잖아요. 예. 그래도 그게 이제 본인이 산 주식이 방위산업체 주식인데 왜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갔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국방위원회는 사실 좀 깊이 상임위 아니에요. 그래서 중진이라든가, 네. 물론 김병주 의원 같이 이제 군 출신 의원도 계시지만 대부분 중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는 데라서 네. 좀 깊이 상임입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였고 당 대표니까 통상 이제 국방위 외통위 이런 데를 가거든요. 그걸 예.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관련 주식이 사실 방위산업 관련된 주식으로 알고 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방위산업 때문에 주식 산 게 아니에요. 매출 중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 백지 신탁 그 절차를 예.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또 과감하게 매각한 것도 어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나 윤리 규정에 본인이 그것을 조금 늦게 했을 뿐이지 해태하거나 또는 불법을 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국방위원회가 대선 주자였고 패배한 사람이고 야당 대표고 조금 더 살피고 관리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됐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국방위원회가 그렇게 깊이 되는 그 위원회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남들을 위해서 잘 안 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간 거다,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두 가지 답니다. 특히 이제 대선 주자나 네. 이런 분들은 국방이나 외통위를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그 두 분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는 경우는 있는데 통상 의원들은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외통위나 국방위 같은 데는 조금 지역의 어떤 일이라든가 현안들 챙기고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잘 안 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예. 그쪽 관련 상임위 채우는 것이 예. 저 원내 지도부의 또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산 주식과 관련 큰 상관이 없이 상임위 배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주자까지 아니더라도 예. 국회의원이 자기가 주식 사고
그거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무슨 관련 상임위를 가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안민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조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천공의 동영상 이후에 조문이 취소된 것 때문이다. 동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조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울공항에서 9시에 네. 조문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전용기가 출발을 한 것은 시간표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으면 네. 천공 동영상 이후에 시간을 바꿨다라는 그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과 네. 대통령실은. 예. 예. 거기 14시간 비행기로 가가지고 그게 이 16km 떨어진 데 가서 조문하고 또 참전용사들 또 매역에서 또 헌화하고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그 다음에 바로 만찬이 있잖아요. 6시 만찬인데 5시까지는 만찬장 갔어야 되는데 3시 40분에 9시 출발하면 3시 40분에 도착해가지고 16km로 가서 헌화하고 또 여왕 조문하고 5시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것을 대통령실의 영실의 참모나 관련 일을 하는 어떤 의전 파트에서 그 일정을 제시해서 서울공항에서 9시에 만나요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아마 엄청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 9시로 하지 않은 이상은 실무진이나 관련된 일을 하는 공직자들이 그런 스케줄을 출발 스케줄을 짤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천공 관련설이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지금 퍼지고 있고 지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안민석 의원의 얘기,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공이 말한 탁한 기운 때문에 고의적으로 출발을 늦게 했고, 그러니까 9시 출발을 늦게 했다는 거죠. 교통통제를 또 빌미 삼아서 의도적으로 조문을 회피했다라고 이렇게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국정조사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국정조사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우선은 조금 더 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국정조사 같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하여튼 천공 스승이라 그러죠. 예. 건진법사 천공 이런 사람들의 관련된 사안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다른 내용으로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건진법사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무 관련 민원이라든가 인사 관련 민원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조사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꼼꼼한 소식이에요. 그게 아무 그런 짓을 안 했다든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진법사를 쉽게 말해서 떼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단순히 또 천공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에 결부된 인물이고 선거 캠프에 직접 들어가서 본부장을 맡아서 지휘를 했던 인물이고요. 네. 과거에 그 이현동 전 국세청장 원세훈 청장 국정원장하고 같은 사건이죠. 그게
그것도 분리기소를 해가지고 거의 무혐의를 했고 당시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거든요. 네. 그때도 건진이 개입을 했던 정황들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쳐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조사는 유야무야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것도 지금 꽁꼬먹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왜 공개적으로 건진 법사의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예. 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런데 아무 결과가 없어요 지금. 예. 천공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9시에 만나요를 왜 했는지 9시에 하자고 했다는 것을 왜 했는지가 해명이 되지 않으면 저 문제는 계속 국민적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 언젠가는 저런 거는 사건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공이나 건진 법사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상 풍문 수준의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의혹을 제기해서 또 이것을 해명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일일이 다 국정조사라든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어요. 국정조사로 밝혀질 수 있을지 천공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네. 밝혀질 수 있을지 일단은 저는 국정조사가 그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민간인이고 네. 이게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것이 법률적으로나 어떤 조항을 갖고 처벌을 하거나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이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국정조사가 특히 청원 관련된 의혹을 밝혀내는데 적절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건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추측이나 풍문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과거에 이제 족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다른 문제고 대통령실에서도 건진 법사가 인사와 세무 문제를 갖고 기업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안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김용민 의원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또 탄핵 같은 얘기들이 자주 들리거든요. 오늘도 물론 안민석 의원이 방송에서 했는데 탄핵이라는 게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계속 거듭해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혹은 또 정치인들이 퇴진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법률적 사안이나 헌법적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탄핵 발의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또 헌재까지 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또 역풍 불 수가 있고. 네. 헌재에서 그게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부로 꺼낼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를 꺼내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다음에 야당 내에 컨센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말을 저걸 엄연히 헌법적 절차, 법률적 절차가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건데 그것을 정치적 구호로 의미를 두고 쓴다.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퇴진이든 탄핵이든 국민들께서 그야말로 임계점을 넘어서서 안 되겠다 했을 때 정치인들이 오히려 한 발짝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 이 퇴진이나 탄핵입니다. 예. 그걸 정치인들이 먼저 꺼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퇴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민주당이 의총을 1박 2일을 했습니다. 퇴진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로.
그 정도로 부담스러운 말이고요. 특히 탄핵은 바로 법률적 절차, 또 법률적 용어, 또 헌법적인 절차 이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촛불 들고 막 국민들이 끌어오르고 막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응도 막 엉뚱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임계점에 달았을 때 국회는 탄핵, 국민은 퇴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뒤늦게 탄핵과 퇴진 대열에 국회가 움직여야 되고 야당이 움직였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 감정 또 국민으로부터 나온 얘기냐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 고로 탄핵을 얘기한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고 이것은 좀 책임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당내 컨센서스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뭐 김영민 의원이 윤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참석해서 당 내에서도 뭐 비판의 목소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주장으로 참 통일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의 뭐 소신일 수도 있고 또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에게도 이것이 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국민들 뒤에서 잘 쫓아가야 되는 문제지 반발짝이라도 국민을 앞서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 또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그 전략 이런 걸로 이제 치부돼서 개인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이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청구가 됐습니다.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사의 방향이 이제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들 설정을 하고 한다는 생각이 확연하게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제가 지금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환경부 장관 구속되고 이제 이게 얼마 전에 나오셨지만요.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으로 네. 인사 관련돼서 환경부 장관이 구속이 됐고 네. 유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과기부, 산자부 이렇게까지 이 촉수를 더 뻗치고 넓히고 있거든요. 네. 요게 한 덩어리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신북풍입니다. 이게 피격 공무원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북송어민 사건 그렇죠. 그런데 뭐 북송어민 사건은 그냥 이 던지기만 하고 아직까지는 이 과정상의 어떤 보고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네. 서해 피격 같은 경우에는요, 저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구명조끼에 뭐 한자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다음에 뭐 붕대를 감고 중국 어선에 탄 정황이다. 아니 감사원에서 감사해놓고 SI 정보나 이런 것을 정황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서해 피격 공무원도 북측 해상에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수역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SI 정보를 종합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단정해놓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정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사원 중간부.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엉터리죠. 그리고 관련 장관들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붕대를 감고 중국 어선에 탔다는 것은 보고 자체를 이 SI 검토할 때 보고 자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감사원이 여러 가지 정황 중에 말도 안 되는 정황을 갖다가 꿰어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예. 중국 어선에서 우리 피격 공무원을 태웠다가 예. 바다에 또 빠뜨렸다는 얘기거든요. 예. 감사원 얘기라. 예. 그래서 이 신북풍으로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그렇게 가면 본인들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넘어서서 지금은 집단적인 자기 독백 상태고요. 예. 집단적 독백 상태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몰입 상태에 있는 하나의 이제 관성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을 동원해서 신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감사를 해놓고 정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걸 발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106건의 이 첩보를 삭제하거나 은폐했고 또 한자가 쓰여져 있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의 발표가 나온 것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요. 예. 우선은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을 삭제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파생본 복사본을 삭제를 했다는 건지 그것을 밝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SI 정보라는 것은 파편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9월 22일 날 보고를 받고 SI 막 파편들을 쭉 보고를 받고 이것을 분석하는데 이틀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도 지금 SI 정보는 군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 삭제했다는 거고 그게 원본인지 아니면 복사본인지 이런 네. 것까지 다 밝혀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SI 정보 갖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황이 아니고 예. 이렇게 된 것을 월북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렇게 몰고 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SI 정보는 다 파편이에요.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모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편들을 다 모으고 본인들은 그래서 SI 자료를 공개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거 정황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저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정황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 예.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놔라.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자, 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권 도전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해찬 전 대표는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집권론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여야의 집권의 역사를 보면 네. 20년 집권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고 또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쉽지 않다. 20년 집권에도. 왜냐하면 예. 민주당 집권은 딱 3번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되고 소위 예. 말해서 반민특위 이후로 예. 그 잔재들이 오히려 권력의 중심이 되고 이러면서 쭉 이어왔던 이런 것과 또 집권의 역사가 한쪽으로 시간들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몰려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예. 우리 사회를 굉장히 기울게 만들었죠. 그래서 20년 집권해야 된다는 것에 예. 동의는 합니다만 동의는 하지만 저는 20년 집권론 같은 것을 앞세워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제시하고 이런 것은 조금 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